작년 9월 한 건축물이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스피어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구형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를 통해서 독특하고 다양한 영상들이 SNS로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 때문일까요? 다양한 나라들에서 스피어 같은 구형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구형 건축물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스피어와 이전에 나왔던 구형 건축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를 설명하기 전에 원부터 알아봅시다. 예로부터 원은 완벽성, 영원성, 우주 등을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기하학적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지어지곤 했죠. 인류는 구를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음식부터 중세의 성당, 현대에선 스타디움이나 경기장까지 지어졌죠.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만큼 그 기원이나 최초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판테온일 것입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그들의 문화적 기원의 상징은 단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공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판테온은 충분히 선정될 만합니다. 우선 이름부터 살펴봅시다. 다신교였던 로마 제국은 특정 신이 아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모든 신이란 뜻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특징은 건축물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원은 예로부터 사용해온 기하학적 형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낸 도형이 구입니다. 단순히 원형의 공간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구는 원보다 만들어내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싸는 것은 쉽지만 구는 위까지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쪽에 무게가 증가하여 아래쪽에서 받는 힘, 즉 하중이 늘어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료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기술과 재료가 발달하면서 이런 구형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완벽한 구형 건축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축 양식들이 등장하는데요. 다듬은 돌이나 벽돌을 쌓아 올려 윗부분에 반원 형태의 구조를 만든 것을 아치라고 하는데요. 이 아치를 확장해서 쭉 이은 터널 같은 형태를 볼트, 그리고 이를 원형으로 둘러서 만든 반구형의 공간을 돔이라고 합니다. 판테온이 위대한 공간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벽돌과 콘크리트로 직경 43m의 돔을 내부에 만들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돔을 만들었을 때 가장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꼭대기에는 오큘러스를 만들어서 하중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판테온의 건축적으로 뛰어난 점은 많은데요. 영상 하나로는 부족하니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판테온 이후에도 많은 건축물들에서 돔을 만들었습니다. 구형 공간을 만들려는 인류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고 기술과 재료가 발전했고 돔은 과거보다 더 거대하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졌고 인류는 한쪽짜리 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트라이론과 페리스피어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열린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공개된 구조물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210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와 탑 모양의 트라이론, 그리고 직경 54m의 거대한 구루 페리스피어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이 건축물은 박람회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이러한 형태를 띈 것은 엑스포 표여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미래를 주제했기 때문에 엑스포의 메인이 되는 구조물은 미래주의의 상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형은 이후에도 엑스포 같은 행사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거대한 구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랜드마크로 적합했죠. 엑스포 67에서 공개된 US 파빌리온은 행사 기간 동안 약 9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직경 76m의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진 버블과 복잡한 형태의 프레임이 특징으로 사실 정확히 이 건축물은 구는 아닙니다. 육각형 격자에 오각형이 들어가 형성된 20개의 정 20년체 형태인데요. 모양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 삼각형을 반복시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돔 구조를 지오대식 돔이라고 하는데요. 건축가이자 발명가로 알려진 버크민스터 필러의 아이디어로 이후 그의 영향을 받은 건축가로는 하이테크의 거장으로 알려진 노먼 포스터 경이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아쉽게도 현재 구조물은 한번 소실되었는데요. 1976년 화재로 인해 외부 아크릴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조물만 남은 채 1990년까지 폐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캐나다 환경부에서 해당 구조물의 뼈대는 남겨둔 채 내부에 박물관을 세웠고 이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오스피어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구형 건축물의 재료도 그 완성도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MSG 스피어로 알려진 더 스피어 이름 그대로 구형의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입니다. 높이 112m, 너비 157m의 거대한 경기장으로 건설에 무려 23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밝혀졌습니다.
스피어의 외부에는 120만 개의 LED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LED 스크린으로 마감된 세계 최대 구형 구조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의 LED 스크린입니다. 당연히 공개가 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구형 전체가 스크린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제작된 독특한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피어의 놀라운 점은 외부만이 아니었는데요. 내부에도 15제곱미터의 거대한 레버라운드 LED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스피어만의 독특한 몰입형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외부에서 보이는 이미지 못지않게 독특한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이런 스피어에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나라에서 스피어를 만들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이 중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견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전에 영국에서도 스피어가 세워질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산되고 현재는 기존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에 세워질 것을 제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빛 공유와 어마무시한 전기 사용량 때문이라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스피어를 보고 마냥 성공적인 건축물이라 하기엔 부정적인 지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기준 스피어는 약 1억 9,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큰 손해임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피어의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현재 스피어는 행사장의 에너지 중 약 70%가 태양광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모범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MV에너지에 따르면 스피어를 최대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면 2만 10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력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스피어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할 숙제라고 평가됩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빛 공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스피어의 스크린은 낮에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밝은데요. 사실 스피어가 위치한 도시 라스베이거스라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향후 다른 도시에 세워질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꺼졌을 때 모습 또한 문제로 거대한 검정 구체가 도시에 있는 모습은 도시 경관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향후 스피어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 구형 건축물들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축구장과 같은 돔이나 공연장 등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피어는 기존 건축물들과 다른 특징 때문에 더욱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형 공간은 그 형태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시선을 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피어는 구형 공간의 외부가 모두 디스플레이로서 하나의 광고판이자 엔터테인먼트 요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소비하는 것들은 대부분 평평한 형태였는데요. 스피어는 거대한 구형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로서 작용했고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어 같은 건축물은 라스베이거스라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와 호텔 등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있기에 어색하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향후 두바이에 지어질 스피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82명의 구독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음성에 관련된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선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들리시죠?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